당신은 왜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고 계셨다면 이 책은 그 믿음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전하는 세종의 후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월리스 와틀스의 고전, 부의 비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니라 과학이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각 장마다 깊은 통찰과 실천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제가 직접 읽고 느끼고 실천한 경험을 담아 리뷰로 나눠보겠습니다. 부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챕터, 부자가 될 권리로 함께 가보시죠. 1장, 부자가 될 권리.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의무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종종 가난을 미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부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 건강한 몸, 마음의 평안, 그리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자원, 즉 돈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부는 단순히 사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책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돌보고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부를 꿈꾸는 걸 죄책감으로 느끼지 말라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를 원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은 곧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본능적인 열망입니다. 세종의 후예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선언해봅시다. 나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행할 용기도 있다. 2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길. 부의 비밀 2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결코 운이나 요행이 아닌 재현 가능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자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지 않아도 부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공과 부를 부르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방식이란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입니다. 열정, 비전, 그리고 정신의 집중이 함께 작동해야만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즉,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과 함께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냥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를 향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에 기대지 않을 겁니다. 대신 부자가 되기 위한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직접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3장, 생각이 현실이 된다. 3장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도구, 바로 생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상상하거나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우주와 연결된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하고 지속될수록 현실화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이 아닌 창조의 마인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생각, 부족함을 기반으로 한 욕심은 오히려 풍요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신 창조의 세계에서 풍요는 무한하며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단순한 바람이나 욕망이 아닌 창조적이고 명확한 비전이 담긴 생각만이 진짜 현실을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내 인생의 설계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사장,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고. 막연히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방향 없이 바다를 떠도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원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부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가족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5년 안에 자가를 마련하겠다는 식의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없는 열정은 공허할 뿐이며 명확한 방향만이 부를 현실로 끌어올 수 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부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것을 글로 적고 이미지로, 그리고 매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의 과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매일 시각화하고 믿고 행동하라. 그것이 부의 씨앗을 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5장 믿음의 힘. 5장은 믿음이 부를 창조하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확고한 신념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고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누군가가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힘이야말로 부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자의 언어이며 성공의 기준점입니다. 믿음 없이 시도하는 모든 행동은 반신반의로 끝나지만 믿음이 있는 행동은 작은 결과에도 확신을 더하고 실패에도 방향을 지켜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기 확언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6장 감사와 행동의 힘. 6장은 부를 끌어당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바로 감사와 행동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을 감사로 확고히 하고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인식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풍요로운 파동을 만들어 부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 미래만 꿈꾸고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를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하라. 그러면 내일 더 큰 문이 열린다.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초공사, 행동은 부의 시공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천입니다. 7장 지속성과 일관성의 힘. 7장은 부의 법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힘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성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행동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특히 일관성은 부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어제는 믿고 오늘은 의심하고 내일은 포기하는 태도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노력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곧 부의 실현입니다.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지속성과 일관성은 완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내 안의 부자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걸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8장 경쟁이 아닌 창조의 방식.
18장은 불을 얻기 위한 접근 방식에서 경쟁이 아닌 창조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풍요롭고 자원은 무한하며 누구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경쟁은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과 탐욕을 만들고 결국 진정한 부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반면 창조의 사고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 없이 오직 자기 안의 풍요와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세상에 기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보다 잘할 필요 없다. 다만 어제보다 더 창조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경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창조의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창조는 무엇인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의 비밀을 실현하는 열쇠입니다. 9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라.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나온다고요.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으로 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흐리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생각과 믿음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하며 부의 흐름이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창조가 아니라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며 살게 되고 결국 과거의 결과만 되풀이하게 되죠.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나의 말, 생각, 행동에 온전히 몰입할 때 그것이 내일의 결과를 창조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것이 부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10장 보상의 법칙. 10장은 보상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한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공정하며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일관되게 이어간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보상을 얻게 된다고요. 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즉 인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지만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상은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시간까지 묵묵히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생각, 말, 행동은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씨앗을 심어봅시다. 11장 불을 받아들이는 태도. 11장은 우리가 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바로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불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거절하거나 내가 과연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 부의 흐름은 멈추게 된다고요. 불을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가난하게 보는 이중적 사고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용의 자세는 겸손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불을 통해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을 받아들이는 자세란 감사와 기쁨으로 삶에 들어오는 모든 풍요를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과거의 생각을 벗어나 이제는 풍요에 익숙해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불을 환영한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12장 부의 순환. 12장은 부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 불을 쌓지 않고 그것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를 통해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며 다시 더 큰 부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에너지라고. 내가 받은 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더 큰 부가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이 흐름을 믿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의 순환은 단순한 기부나 자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고 내가 받은 풍요를 통해 다른 이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곧 부의 진정한 목적이며 우주의 법칙과 연결된 흐름입니다. 세종의 후예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는 흘러야 살아있습니다. 내가 부의 통로가 될 때 그 통로는 점점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더 큰 부로 돌아올 것입니다. 13장 소명과 부의 연결. 13장은 소명과 부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 콜링을 따라갈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하라. 그러면 반드시 부는 당신을 따라온다. 소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열정, 집중력,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이는 곧 더 큰 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는 목적이 아니라 소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부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돈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소명을 실현하는 도구인지를 돌아보세요.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연결될 때 진정한 부는 당신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14장 삶에 적용하기 부의 비밀을 실천하는 법. 부의 비밀의 마지막 장은 지금까지 배운 원칙들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해 변화시키는 실천의 지침서로 마무리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라.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행동하고 지속하고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을 삶의 일상처럼 녹여내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과학의 완성입니다. 이 장은 또한 우리에게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면 기적 같은 삶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의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특별한 태도에 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생각을 관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부의 비밀을 살아내보세요. 15장 함께 가는 부의 길. 부의 비밀 마지막 메시지는 부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결국 내가 부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부의 완성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만의 부를 넘어 공동체의 풍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여정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부의 실천입니다. 이제 당신도 부의 비밀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는 부자가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부의 비밀 15개 장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대하는 태도,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만드는 의식의 전환서입니다. 세종의 후예는 여러분이 이 리뷰를 통해 부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방향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세종의 후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